자, 오늘은 한국의 대표 제약사 중 하나죠. 셀트리온 제약의 재무 상태를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회사가 지금 정말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와, 시작부터 숫자가 엄청나죠? 이게 뭐냐면요. 셀트리온 제약의 한 핵심 제품군에서 나온 매출 성장률입니다. 무려 50.8%가 뛰었어요. 아니, 대체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?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해지네요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선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그 인상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핵심 숫자들부터 따라가 보면서 성공 스토리를 한번 훑어볼게요. 셀트리온 제약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.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. 모 회사,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개발한 아주 강력한 바이오시밀러 있잖아요. 이걸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독점적으로 판다는 겁니다. 바로 이 관계가 이 회사의 운영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.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. 2024년이랑 2025년 실적을 딱 비교해보면 와, 매출, 영업이익, 순이익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전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. 특히 순이익은 거의 76% 넘게 늘었는데 이건 수익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는 뜻이에요.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성장을 이끈 힘은 도대체 뭘까요? 이 회사의 엔진 역할을 한 게 뭔지, 이제부터는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성장의 심장, 핵심 동력은 바이오시밀러였어요. 램시마 같은 바이오 의약품 매출이 작년보다 50.8%나 폭증하면서 회사의 현금 창출원,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낸 거죠. 이 부분을 보면 회사가 얼마나 건강해지고 있는지 딱 보입니다. 영업이익률이 10.5%,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찍었다는 건 장사를 아주 잘해서 돈을 잘 남기고 있다는 거고요. 급하게 갚아야 할 빚은 줄고 진짜 내 돈인 자본은 늘었다는 건 회사의 체력이 그만큼 튼튼해졌다는 뜻입니다. 한마디로 사업이 점점 더 효율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들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이야기가 여기서 한번 확 바뀝니다. 이렇게 좋은 지표들만 보면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? 이제부터는 이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이면을 좀 더 날카롭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회사의 재무 계기판에 깜빡이고 있는 경고등을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. 겉으로 보이는 성장세와는 달리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.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. 회사의 빚, 즉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. 부채는 18.7%나 늘었는데 자산은 13.4%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. 이건 뭘 의미하냐면 회사가 점점 외부에서 빌린 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구조적인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. 회사의 모든 게 모 회사인 셀트리온의 사업 방향에 너무 깊게 묶여 있다는 점이죠. 이게 안정적인 공급망이라는 장점도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가 되기도 하거든요. 이 표를 보면 그 의존도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모 회사에 갚아야 할 돈, 즉 매입 채무가 무려 557억 원에 달해요. 만약에 모 회사의 정책이 조금이라도 바뀐다? 그럼 셀트리온 제약의 현금 흐름에는 정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. 회사가 마주한 가장 큰 위협들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. 지금 진행 중인 특허 소송도 있고요.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단기 부채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. 게다가 재고 관리 문제까지. 정말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싹 모아서 만약 여러분이 투자자거나 이 회사에 관심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꼭 봐야 한다 하는 핵심 지표들을 하나의 대시보드처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봐야 할 지표는 바로 이 영업이익률입니다. 한마디로 회사의 진짜 사업 실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죠. 이 10.5%라는 숫자는요, 회사가 약을 팔아서 실제로 얼마나 돈을 남기는지, 그러니까 장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앞으로도 이처럼 두 자릿수 이익률을 꾸준히 지켜낼 수 있느냐가 이 회사의 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강정 신호가 될 겁니다.
자, 다음 계기판에 뜬 경고등입니다. 바로 단기 안정성을 보여주는 단기 차입금이죠.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1,445억 원. 이거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. 이 숫자가 너무 크면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지 이게 바로 유동성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핵심 증거가 될 겁니다. 마지막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 그 자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채 비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. 회사 자산 중에 진짜 내 돈이 얼마고 남의 돈, 즉 빚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비율이에요. 현재 74.2%인데 최근에 계속 오르는 추세거든요. 이 비율이 다시 내려가는 쪽으로 돌아서야만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안정되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겠죠? 결국 이 분석은 회사의 미래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요약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바이오시밀러의 성공 가도를 계속 달리면서 성장하는 것, 다른 하나는 특허 소송이나 부채 문제에 발목이 잡히는 것.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이 세트리온 제약의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. 셀트리온 제약은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단단히 장착한 걸까요? 아니면 화려하지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일까요? 그 답은 아마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대시보드의 숫자들 안에 숨어 있을 겁니다.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볼 가치가 충분해 보이네요.